서울 14일 목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수근 중국 동아대 국제문화교류대학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부글부글 끓어요. 무시당했다. 그렇죠? 온 언론이 일관된 논조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예.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것은 열등감이 너무 심하다.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 무시하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국비 방문으로 맞이해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중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미국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중국은 곡선적이고 직선적으로, 미국은 단호하게 뭐든지 얘기하고 하지만 중국은 애둘러서하고 완곡하고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중경강국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많이 다가가면 자기들에게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쯤에서 싸두면 불만족스럽지만 매듭을 대강 짓고 한국에 대해서 공을 들여갖고 한국이 균형 잡힌 정책만이라도 취할 수 있도록 빨리 하자라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함부로 할 수 없는 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왔는데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홀대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일반 중국적인 생각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보도합니까? 기본적인 팩트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매스컴들이 무조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통령 가서 지금 정상회담 하시는데 우리 국익에도 대통령의 운신에도 대단히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우리 매스컴들이 일부 매스컴입니다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 홀대당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예. 제가 이렇게 우리 매스컴을 보면은 13일 날 왔지 않습니까? 예. 어제 왔는데 대통령 시진핑 주석 만나지도 못했다?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 국가 대 국가 정상의 만남입니다. 이미 약속한 걸 갖다가 와가지고 안 만나주고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미리 한참 전부터 시간을 조율했고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 걸 다 했고 공항에서부터 누가 나올 것인지 다 얘기했고 오케이 조율이 이뤄져서 그런 것입니다. 13일 날 시진핑 주석은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남경 대학살이 있었죠. 그 80주년 추도식이 있는 날입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는 다 가야 되는 본래부터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사드 문제를 좀 풀면서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해가지고 연내에 그 정상회담을 희망했던 것이죠. 날짜를 보면서 13일 날 오면 이렇게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서로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양해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항에 부장조리, 즉 차관급이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콩시한 차관급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 쭉 나왔던 차관보급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차관급이 없습니다. 우다웨이 차관이요 사임을 했거든요. 그 차관이 공석이기 때문에 콩시안이 차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나온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팩트조차 파악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무슨 부서 차관인가요? 여기가? 외교부 쪽이죠. 그 사람. 외교부? 네. 특히 우리 한반도에 대한 부장이 차관, 부장조리가? 부장이 차관, 부부장이 장관, 부부장이 예. 차관, 부장조리가 차관보. 부장이 장관, 부부장이 차관. 예, 그리고 부장조리가 차관보. 예. 지금 적당한 차관이 없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콩시안 차관보가 차관 대행을 하고 있고 차관 대행으로서 나온 것인데. 우다웨이 차관보, 이게 많이 이름이 나오던 사람인데 이게 사임을 했어요? 예. 그 공석이에요? 예. 북핵 문제 풀 때 우다웨이가 중요한 중국의 역할을 하는 분이죠. 교수님, 왜 이거 알고 계셨어요? 네네네.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우다웨이인데. 우다웨이? 네. 그런데 왜 우리 언론에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차관이 나왔는데 네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차관보가 나왔냐? 이런 보도가 왜 나오죠? 그럼 사임했기 때문에 차관보기 때문에 그 차관보지만 차관 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홀대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빈 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차관보급이 나온 건 맞는데 그 차관보의 역할이 차관 대행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중국에 이제 홍치 자동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외빈들이 오면 쓰는 중국산 고급 예. 승용차 홍치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을 했고, 예, 홍치. 네, 홍치. 이건 국빈 방문 때 나오는 차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홍기라 그럽니다. 홍기. 홍기. 네, 그러니까 붉은 홍자에다 깃발 할 때 깃자. 예. 그러죠? 맞습니다. 네, 홍기 자동차가 이제 나오고 또 이제 대통령이 그 숙소까지 가는 그 길을 전체 그 도로를 차단하면서 대통령의 그 차량이 이동할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우리가 보면은 그 국빈 방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어떤 식의 논의를 제대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 국빈 방문의 형식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거나 또는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너무 성급하게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보통 보면 한국의 대통령이 그 국빈 또는 실무 방문을 다른 국가를 할 경우에 대체로 한국 언론은 대통령의 방문이 끝난 그 시점에서 비판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그런 언론의 보도 행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모습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도착하자마자부터 대통령의 홀대론이랄지 또는 대접을 못 받았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지금 정상회담 지금 오늘 개최가 됩니다만 이 정상회담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우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아니 근데 없겠습니다. 언론의 논조가요. 네. 그냥 홀대를 받았다가 아니라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걱정해주면서 대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다고 우리 홀대하는 거 아니냐. 근데 걱정하는 그렇게 척하면서 이렇게 지금 홀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본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대통령 홀대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직접적인 비난이랄지 이런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또 우회적으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이런 이미지로 좀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일정은 미리 사전에 실무적으로 다 조율을 하잖아요. 한 정상회담입니다. 예. 그것이 없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팩트만 조금 더 알아보고 확인하면 이런 식의 그 황당한 안타까운 국익을 저해하는 교수님 말씀이 맞거든요. 예. 대통령의 운신도 힘들게 만드는 아니면 중국으로 하여금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자기들이 원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뭐 우리한테 좋을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보도. 예. 국익을 위해서 나가 계신 분한테 여야 당리 당략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일테면 그러나 리커창이 점심을 먹기로 약속에 사전 약속되지 않았나요?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몇몇 대통령,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올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몇 시간 전까지 컨펌을 안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는 컨펌을 안 해주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리커창 점심 약속이 캔슬되고 팀미팅으로 바뀐 거. 아마 그건 이제 아마 특별한 사정을 우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대체로 이제 국빈 방문은 중국으로서도 1년에 몇 번밖에 그 국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1년에 한 4-5번 정도나 국빈으로 초청할 겁니다. 맞아요. 미국도 한 4번인가 이렇게밖에 딱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국빈 방문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실무 방문이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양 정상이 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이고. 오피셜 비짓. 그렇습니다. 실무 방문. 그렇습니다. 예, 이거 스텝 비짓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빈 방문은 어떻게 보면 그 양국의 어떤 우위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또 양 정상이 상호 간의 그 입장을 좁히는 예. 이런 차원에서의 또 의미가 있는 그런 방문이기 때문에 국빈 방문의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 물론 이제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온 것만큼 한국 대통령을 대접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뭐 그것을 우리가 중국이 그렇게 안 해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실제 뭐 그런 과정들은 뭐 그동안 중국의 예, 외교 차이가 행태를 있을 보면 수밖에 없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예. 다만 이제 국빈 방문으로서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아주 특별한 어떤 결례를 범하는 또는 뭔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오늘 하기로 했는데 뭐 내일로 미룬다 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빈 방문은 아까 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정의용 실장께서 이미 베이징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이 다 끝난 사안들이라고 봐야 되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 리커창 총리 부분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리 세팅이 다 된 상태에서 세팅이 다 되어 있고 그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나머지는 좀 그 일정이 조금 어긋나거나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제가 하나만 더 예. 한중간의 결정적인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식으로만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대통령도 이번에 말씀하셨고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 먼저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중국이 우리 대통령을 홀대할 생각이었다면은 왜 국빈 방문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아니, 방문도 불러놓고 연맹이려고요. 그거는요, 일반적인 중국 입장에서는 얘랑 척을 진다, 완전히 갈라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상상할 수가 없어요. 중국은 불러놓고 물먹이진 않는다? 덩치가 크지만 중국은 상당히 소심해요. 자, 지금 결정적인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로 대변되는 것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단호하고 직선적으로 급박하게 하는 걸 선호하죠. 예. 쾌도난마, 일도양단, 무자르듯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반대죠. 중국은 만만디라는 말로 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말하는 것도 양방은, 쌍방은, 유관국은 이런 식으로 곡선적으로 말하고 완곡하게 말하거든요. 얘네들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게 강하거든요. 요번에 국빈 방문을 초청을 받아들여갖고 했어요. 만약에 정말 물 먹이려고 한다면은 실무 방문이라든가 공식 방문도 있었는데 왜 국빈 방문을 했습니까? 국빈 방문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방문을 원했는데도 국빈 방문은커녕 여태까지 받아들이지도 않고 제3국에서 만나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중국도 국빈 방문을 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빨리 풀고 싶다는 것이에요. 풀고 싶다고 하면서 물 먹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하기로 했잖냐. 10월 13일 합의도 했잖냐.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탁탁 나가야 되냐고 하지만 그건 한국적인 생각이고 중국은 어디까지나 정상회담을 받아들여줬지만 사드를 반대해왔고 사드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치되고 또 4기를 추가 배치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기들한테는 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빈 방문을 형사시켰거든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은 중국 국내의 민심이라든가 국내에서의 반대파의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사드 문제라든가 삼불 원칙은 시진핑 주석은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을 할 겁니다. 안 하면 자기가 국내에서 입장이 난처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매스컴이 또 사드 문제 언급했네, 봉인됐는데 들춰냈네, 삼불 원칙 그렇게 말하지 말고 상대방은 상대방의 입장이 있으니까 말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견지하면 되는 거예요. 삼불 원칙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우리 입장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우리 입장만 견지만 하면요. 중국이 이번에 확인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뭐든지 어떻게 단칼로 무배듯이 쾌도난마 일도양단이 되겠습니까? 저는 외교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속하고 정확하고 뭐 확실한 걸 좋아하는 이 성격이 외교할 때 있어서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그것이 드러났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이번에 보면 이제 그 난징 대학살 80주년 행사, 예. 중국의 행사 이것은 중국으로서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3.1 운동, 예. 3.1절과 거의 유사한 그런 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리커창 총리, 시진핑 주석이 어제 다 북경으로 다 귀환했습니다. 13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갔다가 바로 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사에 참석하고 바로 들어온 거죠. 베이징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불러놓고 자기들은 다 뭐 지방에 가서 딴청을 부렸다. 이것은 뭐 적절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보기에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우리가 그것을 갖고
마치 그 중국 홀대 또는 우리 대통령을 또 중국이 그 아주 적절하게 애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쪽으로 바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부분은 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거기서 또 하나가 있죠. 우린 공동 성명도 안 하고 언론 발표도 따르는. 그거 궁금해요. 그것도요, 참 속상합니다.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것이 오히려 한국과의 관계를 빨리 풀고 싶어 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자세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중국의 어려운 문제, 난제를 풀어나가면서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보면요, 중국과 일본의 관계, 영토 문제 때문에 떼아오이따오, 그 다음에 센카쿠쇼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정말 풀기 쉽지 않죠. 중국과 일본은 1972년에 수교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동안 골치 아파가지고 1978년 등소평이 집권하자마자 센카쿠 열도 얘기하는 거죠. 집권하자마자 그 일본에 갔죠. 날아가고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수상한테 자기가 먼저 제안한 것이죠. 중일 양국 간에는 영토 문제 등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 안다. 이것 때문에 중일 양국이 전면적인 교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해결하기 쉽지 않은 것은 지금 해결하지 않는 것도 해결 방법의 일환이다. 라는, 우리 중일 양국은 현명한 사람들이 100년 후에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이 문제는 연기하고 전면적으로 중일 양국 관계를 개선하도록 하자. 라는 식으로 함으로써 교류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 문제는 뭐 분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뤄두자. 예. 미뤄두고 지금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해결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꼬를 튼 다음에 대신 불씨는 남아든 것이죠. 그 이후로 가끔 가다가 중일 양국 간에 우리 땅이야 이렇게 대립은 하지만 큰일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예가요. 이것이 중국이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중국과 대만의 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1949년 대만의 국민당 정부가 대만으로 도망간 다음에 계속 사이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40년 동안 사이가 안 좋다가 1992년에 양측이 홍콩에서 만나갖고 구이 공식이라는 합의를 합니다. 1992년의 구이하고 공통인식, 일주일에 갖고 공통인식 했는데 뭐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의 중국,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좋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공통인식을 합의를 하자. 단, 하나의 중국이 여기서 중국 대륙을 말하는지 대만을 말하는 것이는 각자 알아서 해석하고 각자의 명칭도 각자 쓰도록 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합의를 엉성하게 보고 교류의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교류하면서 불씨는 남겨둔 것이죠. 그 이후로 중국 하면은 대만이야, 중국 대륙이야, 이런 식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국이 어떤 난제에 봉착하게 되면 푸는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이거든요.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해결하지 않고 놔두는 것도 또 하나의 해결 방식이다. 그러니까 구동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구동? 존이.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우리 대통령께서 그 말을 막 요즘에 좀 쓰는 뭐예요 이게 구동존이가? 일단은 어려운 것들은 뒤로 미루고 쉬운 것부터 먼저 그 협의해서 정리해 나가자. 구동존이? 존이. 무슨 뜻이에요? 구할 구자. 구할 구자. 동의를 구하고 같은 동자. 아, 존재 놔둔다. 같은 것은 구하고 다른 것은 그냥 놔두자. 존재하게 하자. 아, 이거 사드의 해결 방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도 중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처럼 그 사드 문제라든가 이 삼불 원칙이 구동전이와 같은, 교수님 표현대로는 그런 식으로 가게끔 되는 것이 하나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기사 쓰는 언론들이 하나도 없냐고요,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일부 문제예요. 언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각이 안 된 건데 지금 우리 우 교수님 잘 말씀하셨는데 사드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는 일단은 놔두고 쉽고 동의할 수 있는 것,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그러면서 미래를 지향하면서 가고 그다음에 이 어려운 것은 조금은 성숙한 상황들이 될 때 그때 까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봉합이란 말을 썼지 않습니까? 10월 31일 날. 중국도 거기에 동의했던 것은 이제 구동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봉합해놓고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당장 계속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이건 뒤로 미루자. 이번에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이 안 나오는 것은 중국은 어차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 문제를.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봉합을 한 걸로 우리는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걸 내놓고 공동성명에서 그럼 이걸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 이것은 상호 간에 굉장한 갈등을 유발시키거나 또 갈등으로 그거 거쳐지는 누리식이죠. 갈등이 있는 대로 다 노출시키고 이거 해결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당장 해결할 거야? 안 하면 너네하고 지금 얘기 안 해. 근데 해결이 안 해결이 안 되잖아요. 되잖아요. 해결 안 되니까 구동전이 그러니까요. 존이 예,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너무나 멀지 않습니까? 예. 한중이 해결해야 될 게 뭐 사드 문제는 일단 우리가 좀 이렇게 봉합해놓고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건지, 경제협력 한중 지금 경제 문제 어떻게 그렇죠. 할 건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서 네. 10월 31일 봉합한다 그러면서 그 단체 관광을 일부 푼 것은 그렇죠. 구동이네요. 구동. 그러니까 중국식 같은 것이 것은 조금씩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면은 이라크라든가 아프가니스탄 폭탄처럼 팍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런 것이 없어요.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조치 취한 다음에 바라보고 또 조절하고. 재밌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 주석이 자주 쓰는 말이 이제 동주공제란 말이 또 있습니다. 동주공제. 동주 공제. 한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 제는 무슨 제자예요? 제자가 삼수변에 있는 건널 그 제자. 건널 제자. 예. 어이예요, 아이예요. 어이. 어이죠, 어이. 그러니까. 예. 공제. 공제. 제공할 때 제. 예. 이번에 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 그 전략 그 저기 비즈니스 포럼이 있었잖아요, 어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배를 타고 함께 배를 타고 함께 물을 건넌다.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함께 갑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동전이 속에서 동주공제를 하자. 이게 동주공제는 시주석이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물을 건너자. 함께 물을 건너자. 지금 매력적인 표현이죠. 예. 상황을 보십시오. 저는요, 우리 대통령이 가가지고 오늘 아직 정상회담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보면요, 역지사지 강조하시죠. 그다음에 우리 노영민 대사도 뭐 관례와는 달리 남경으로 바로 급파시켰죠. 중국인들의 마음에 정서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중 관계에서 특히 중국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사드 문제, 북한 방어용이고 너희들은 이런 것은 다 알아요.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신뢰가 깨졌다, 배치 안 한다면서 갑자기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이론, 논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우리는 중국 입장도 안다. 우리가 중국 안다.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살아온 역정을 볼 때, 이제는 이분하고는 대화가 통하겠다면서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받아들인 건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는 이제 사람이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요, 제가 3일 전에까지 중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상하이에서 박사과정에 있었던 사람이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 당석이었거든요. 예. 시진핑 주석을 모셨던 참모진들하고 박사관에서 같이 수업을 했고 요번에 19차 당대회 때 한정 상하이 당석이하고 그다음에 왕훈이 상무위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들도 상하이 출신이거든요. 저도 상하이 있으면서 몇 번 만났고 그 참모진들하고도 지금도 계속 그럼 친하게 시진핑계예요? 그럼요. 아니 우리 우수근 교수님 저는 시진핑계예요?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가서 얘기해 보면 요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이 사람들이 골고루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삼불 원칙인데 삼불 원칙이 철회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가 삼불 원칙을 취소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입장이라는 거 안다. 한국이 삼불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해주면 좋겠다. 그것만 얘기해주면.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CCTV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삼불 원칙은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고 변한 것이 없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예. 그대로 해가지고 중국은 이미 그걸로 기분이 좋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일부 결국 매스컴에서는 삼불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10월 30일 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일부 언론에서는 삼불 원칙에서 뭐 똑같은 대통령이 세 가지 문장으로 얘기했는데 다 똑같은 맥락인데 거기서 하나를 뺐다, 뭐 중국이 이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제가 다시 한번 CCTV 봤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언론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나요? 중국은 삼불 원칙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해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게 내버려 두라니까. 시진핑 주석이 입장이 있으니까 말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10월 31일 합의에 의거해서 우리가 할 바를 계속 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입장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불도요.
사실은 우리가 3불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3불을 처음 이야기 꺼낸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다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입니다. 한국 대통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MD에 가입하지 않겠다. 예. 이것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야기 나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방어 체계에 예.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예.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건 계속 나왔던 역대 어느 정부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은 우리가 찰떡같이 끌고 간다. 예. 그러나 한미일 군사동맹 아니다. 한미일 군사 부분에 있어서 협력할 부분들이 있긴 있다. 군사 협력까지 있지만 동맹 그래서 관계는 아니다. 동맹은 아니다. 동맹은 결국 만약에 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면은 일본이 우리나라 그 군사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맘만 먹으면 사실은 한국에 상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자동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게다가 때문에. 일본은 지금 군사력이 없는 상태다. 자유되는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한미일 군사동맹 한다는 것은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보통 국가로 우리 스스로 인정한다는 우리 자기당착 모순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 이제 사드 문제도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전부터 우리 정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3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배치된 사드를 철회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현실적으로 도발이 많이 도발도 되니까. 있고 또 예. 미국이 강력하게 또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을 겨누지 않는 그런 그 방어 시스템 네. 다시 말씀드리면 미사일이 중국까지 그렇게 그 미치지 않는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까지 미치지 않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600km 정도를 예. 제한하는 이 수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한기 배치는 일단 현재는 임시 배치입니다. 완전 배치는 내년 예. 1년 정도 더 지나야 되죠. 환경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최대한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기가 48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68에 48. 48발입니다. 근데 그 네대를 추가 배치하겠다 그랬어요, 또? 지난번에 자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발이 쓴 다음에 예. 내기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뭐 철회를 추가 배치를 요청했는데 검토하라. 오히려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니까 자기들 입장은 더 불리해지고 있는데 정상회담 요청을 받아들였다. 시진핑 주석이 국내에서 비난받기 딱 맞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배치를 그 용인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일단은 이제 그 추가 배치 이야기들은 이제 미국의 국방 당국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일부 좀 흘러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정부 입장은 한국 정부 명확하게 현재까지, 일단 임시 배치 요 임시 문제 배치고 정상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에 그렇습니다. 정상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추가 배치는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식이기 예.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저는 한중이 특히 사드 문제를 부각시키지는 않은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가능하면 사드 문제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내부에서 두 분이 논의를 하더라도 드러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중이 현재와 미래에 협력해야 될 것들, 핵 문제,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경제 협력 문제. 지금 또 시진핑 주석 평창 올림픽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게 이제 논의하는 구동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가 가가지고 이제는 그런 중국 당국자들하고 쭉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그 당국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아시다시피 중국은 정치적인 장애물만 제거가 되면 기타 분야는 일사천리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당장 정치적인 장애물은 무엇이냐? 3불 원칙 이거 하나를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3불 원칙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했고 며칠 동안 그 사람들하고 열띤 토론도 전개했는데 우리한테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교수님이 계속 상세하게 분석했는데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은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죠. 일본이라는 나라를 인정해주는 예. 것이 되니까. 그 다음에 MD 체계는 우리는 계속 반대해왔고 노무현 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그 다음에 사드 문제지 않습니까? 사드? 자, 우리 방어용인데 북한이 또 도발을 일으키면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배치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거는 상황이 변수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한중 양국이 긴밀하게 이전처럼 안 한다고 했다가 딱 한 그런 식이 아니라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대응 방법을 모색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면은 요번에 우리가 3불 원칙을 중국이 우리한테 강하게 요구하지도 않겠지만
중국이 조금 요구했다고. 요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입장만 CCTV 인터뷰 했듯이 그대로만 우리 하면 돼요. 원래 입장이다. 네, 맞아요. 변함이 그렇습니다. 없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중국이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실행 플랜이 뭐냐? 그럼 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이 입장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고 우리도 우리 입장이 있으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매스컴이 공동 언론이 아니라 언론 발표 따로 한데 갖고 조금 내용이 다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얼마나 많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더 우려되는 거예요. 공동 회견을 안 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YS 때 갔다가 94년도에 그 북한이 1차 핵실험 했을 때 네네. 그때 문제 그 클린턴인가요? 네네. 클린턴 정부 때 이제 때린다 뭐 네네. 할 때 그때 가서 공동 성명을 안 해서 공동 성명 발표를 안 하면 왜 정상회담 하느냐? 단순한 논리인 거죠, 그거는. 지금 이제 한중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간에 근데 일단 정상회담 받은 건 중국이 시진핑 급한 마음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과의 관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은 이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중국이 한국과 계속 부딪히니까 한국이 한미일 쪽으로 가더라. 그러니까요. 한미일 공조를 보다 강화하더라.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면은 중국이 한국을 놓칠 수도 있다. 물론 한국이 미국과 친하고 일본과도 친한데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찰떡으로 이렇게 붙어버리면 중국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불안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어쨌든 좀 더 그동안 한국과 등한시했던 것들을 좀 더 가까이 사드 문제 만들자. 때문에 1년 반 동안 등한시했던 것을 이제는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안 그러면 한미일로 가버리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벽하게 한중 관계가 100% 복원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럼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또 시진핑을 초청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중국에서 사람들하고 말한 것이 자 그렇다면은 3불 원칙을 한국 정부가 견지만 하면 된다? 그럼 좋다. 그다음에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다음 북경 게임 동계올림픽 게임의 주최국이다 하니까 와야 되지 않냐 했더니 그것은 3불 원칙을 견제한다고 하고 그때 오기 직전에 북한이 또 어떤 치명적인 도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3불 원칙을 견제하게 된다면은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시 그거 좀 정리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지금 3불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북한이 이 그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또 한 번 도발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국내를 비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바로 맞대고 있으니까 그런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긴박한 도발 같은 것이 없는 한 한국이 이번에 3불 원칙을 견지한다라는 한국의 기존 입장만 그대로 공개한다면은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근데 몇 년 동안 제가 이런 사람들하고 쭉 지내면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말했던 것이 들어줬던 것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만 견제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중 간에도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첫 번째 이대로 방치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을 좀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은 그래서 대통령을 오게 했죠. 한국 대통령 오게 했고. 그럼 먼저 누가 초청한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양쪽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 필요가 있고, 한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있고 사드 문제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한중이 경제협력을 지금 뭐 다시 재개해야 되고 또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 중국의 역할이 워낙 중요하니까 중국도 역할을 보다 더 긴밀하게 한국과 그 호흡 조절을 하면서 가게 만드는.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 정상회담으로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번 정상회담에서 만약에 뭐 좋다면 우 교수님 말씀대로 평창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이 오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번에 이제 우리가 국빈 방문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창이 어렵다면 내년 꽃피는 봄에 시 주석을 예를 들어 제주도로 초청하겠다랄지 또는 서울로 초청하겠다랄지 뭐 국빈 방문 형식이면 당연히 서울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지금 미진한 부분들은 또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도 보면 한중일 또는 한중 간에 보면은 거의 셔틀 정상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이웃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 되죠, 정상들이. 이렇게 어렵게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그래서 자주 볼 수 있는 계기.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만 약속하면 저는 큰 성과라고 그리고 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리커창이 그렇죠.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 총리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자주 갖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번에 앞마당인 북경으로 오는 것을 오케이 했다라는 것은요. 예.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빨리 풀고 싶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탐색전입니다. 제3국에서 만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와가지고 탐색전을 벌이고 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두 정상이 의기투합하는 면이 반드시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빨리빨리에 익숙하지만 중국은 만만히 천천히 차근차근에 익숙합니다. 아니 아까 그 센카쿠 열도하고 그다음에 그 중국과 양안 대만, 관계 네. 92년도 네. 북이 9.2 공식. 920 공통할 때 공하고 인식할 때 식. 9.2 공식. 예. 참 말들이 어려워요. 그 추고가 만들어진 게 중국에서 먼저 만들어졌나 봐요. 그런 이거 모양이네. 중국이 푸는 문제, 난제 얘기를 해결하는. 9.2 공식. 예. 중국은 사자성어 아닙니까, 무조건. 그렇죠. 원 차이나. 근데 원 차이나 니네는 중국을 생각하고 우리는 대만을 생각하고 그 원 차이나 어딘지 중요하지 않다. 각자 위치에 가서 원 차이나 얘기해라. 그리고 어려운 건 놔두고 풀 수 있는 것부터 차근히 풀어나가자. 그래서 가끔 부딪히더라도 그 불씨가 있을 거라고 남겨둔 상태였으니까. 가끔 부딪히겠죠. 부딪히진 않지 생각해서 않습니까? 군사 분쟁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나 중일 관계가 깨지진 않는. 그렇죠. 네. 안 그러면은 우리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드 문제 계속 얘기하고 산불 문제 들고 나오면요. 그거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중 관계는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 것만 고집할 것도 아니고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수석 입장에서는 계속 체면이 깎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했지 않습니까? 의지가 서로 확인이 됐으니까 일본 매스컴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보도해갖고 대통령을 힘들게 하지 말고 지켜봐 주시는 것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시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또 성격적으로 시 주석과 누구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 시 주석도 굉장히 고생하면서 성장을 했거든요. 물론 예. 시중신이라고 중국 시중신. 팔대 원로 아버지죠, 중에 아버지. 예. 공산당 원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태자당이 문혁대 그 고생했습니다. 문혁대 하방돼 갖고 막 그렇습니다. 15년을 고생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시중신의 아들인 시진핑 주석도 그때 고생을 같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고생을 해보면서 성장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실향민 예. 그러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이 예. 부유하거나 그리고 둘 다 정치적으로도 변방의 아웃사이더예요. 그렇죠. 시진핑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 서기로 들어갔다가 하방을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용현 마을인가 어디에 어느 마을로 가요? 산시성. 산시성에 토굴 쪽에서. 예. 그래서 그 두 아니 분의 그건 이제 저 하방됐을 때고 네, 예.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 장관의 비서로 갔다가 난 그 이 세상에 갇힌 새가 되기 싫다 하면서 저치방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무슨 마을 성공시켰고 마을 그러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 두 분의 예. 성장 과정이나 또 궁합이 좀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한중 간의 현안 때문에 지금 좀 복잡해졌지만 예. 그 두 분의 서로에 대한 그런 존중. 예. 또 중국 학자들 만나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중국 학자 여기 있잖아요. 뭐 아니 어디서 만나요? 중국 학자들, 중국인 학자, 저는 중국인 한국인 중국인 학자. 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꽤 컸었고 지금도 역시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한편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역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그저께 그 중국 심양을 다녀왔는데요. 예. 심양의 그 총영사관에서 대화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심양에 한국 교민이 2만 명이었는데 예. 그 사드 문제 터지고 나서 현재 8천 명으로 줄었답니다. 예. 12,000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완전히 그 동북삼수소에서 심양이 우리나라 핵심이죠.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대련에 많이 투자했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심양에 많이 투자했고 맞습니다. LGG에서 다 그쪽으로 투자했고 그렇습니다. 2만 명인데 야. 8천 명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로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위기네. 사드 문제 때문에 예. 한국 교민들이 또 한국의 그 중국 투자 이런 게 망가졌는지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지금 당장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도 북경 현대자동차를 가봤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공장이거든요. 베이징에서 예. 가장 대학생들이 취직하고 싶은 곳이 북경 현대자동차였어요. 아. 근데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확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더 빠른 한중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두 가지만 더 여쭙게요. 시간은 뭐 많이 지났지만, 자, 일단 CCTV 여자 기자가 너무 무례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홀대론이 또 하나 있고, 두 번째, 한국 기업들 총수들이 대거 같이 갔잖아요. 상투적으로 의례적으로 간 거냐, 아니면 이번에 뭔가 풀기 위해서 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셔야죠. 먼저 CCTV 같은 경우는 예. 일단은 그 우리식으로 바라볼 때 중국어 어투가 좀 되게 투박하고 거칠죠. 막, 니 칠팔라마,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저한테 욕하는 거예요? 식사하셨느냐. 아, 니취팔로마. 아, 식사하셨나? 취판, 판이 밥이니까. 맞습니다. 니취팔로마. 사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샹니. 아니, 저는 남자 싫어합니다. 제가 보고 싶었어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 어투가 다르고 그다음에 예. 중국은 지금 사드 문제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드 문제를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더 관가하는 우리 입장에 생각하는 것이 중국 CCTV입니다. 아, CCTV가 중국, 예. 한국에 방영되는 게 아니라 중국 국내용이거든요. 국내용이다. 중국 국내 민심은 시진핑 주석이 국익을 위해서 사드에 대해서 중국을 위해서 얘기했으면 이렇게까지 계속 한다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예. 중국어에 익숙치 않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좀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걸 봤다니까요. 예. 근데 큰 문제 없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교민들이 봤을 때도 문제가 없나요? 큰 문제 없죠. 한국 교민이 봤을 큰 문제 때. 없죠. 큰 문제 없었다. 네. 오케이. 더군다나 악의적인 편집했다고 하는데 악마의 편집. 예, 거기서 세 개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은 바뀐 것이 없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견지해 왔다. 똑같은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가운데 거 하나 뺐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달라진 게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라는 것. 예. 그것인데 그걸 뺐다고 해가지고 악마의 편집, 편집 악의적으로 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완전히 제 방송을 통편집했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 같은 것.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던 교민들이 보기에 큰 문제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상적인 것인데 중국에서 그걸 갖다가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이 봤을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악마의 편집? 아니에요. 충분히. 뭐 갖다가 악마의 편집을 예. 제가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우리 기업들이 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같은 나라는 중국 당국자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장애물이 제거되면은 예. 경제, 사회, 인문, 문화 같은 거는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 암묵적으로 삼불 원칙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이 이미 전해졌을 것이고 그럼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민심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계에 많은 그 선물을 준다라는 예. 선심들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경제계가 많이 이렇게 기대하고. 대동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네. 자, 틸러슨이 조건 없이 without precondition 어떠한 조건도 없이 대화하자 네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아직 북한의 반응은 없습니다. 전격적으로 내년 초쯤 되면은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전격적 대화의 길로 갈 것이다라고 현재로서는 교수님도 예견하셨었죠.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완전히 바뀐 거죠. 틸러슨 장관이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거에 대해서 누굽니까? 푸틴이나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아니었었나요? 트럼프요. 트럼프였어요?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까지는 트윗이 없어요, 현재까지.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 백악관의 입장은 지금 틸러슨 장관의 이야기는 미국 공식 입장이 아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이 좀 앞서간 측면이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인 것만 분명한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현재는 군사적인 공격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보다는 뭔가 대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흐름이 조금씩은 커지고 있는. 예. 유엔 사무차장도 갔다 왔죠. 사무차장. 또 그렇습니다. 유엔과 북한이 이제 그 정식 정례 대화를 미팅을 하자. 예. 대화를 하자라는 이야기 했고 또 미국 쪽에서도
군사적인 옵션만으로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 또, 예. 또 평창 올림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평창 올림픽에 어쨌든 선수단 파견하겠다 그랬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미국이 평창 올림픽 참가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냉전 시대도 아니고 지금 국제사회 욕구. 모스크바 올림픽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80년 올림픽이 아닌데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과 한국과 중국의 이제 협력 예. 체제 예.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미중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중 협력. 네, 압박, 설득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 것이죠. 알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인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